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오셔서 네, 우리 오늘 방공 강연에 여기서 지금 신창민 교수님하고 유재풍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6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창민 교수님께서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2년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 저서를 발표하시고 지금은 각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통일에 대해서 지금 강연을 하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같이 오신 우리 유재풍 교수님은 미주사의 통일론에 대해서 또 더욱 그 심도 있게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틀란타 동포사회에 우리 여러 어른들 또 동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좋은 그 통일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히 그 말로만 듣던 그런 통일론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에 정립한 그 통일의 실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분 강사님과 또 멀리 저 워싱턴에서 오신 우리 최강수 회장님 또 그 일행들에게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한편 또 우리 애틀란타 동포사의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좀 더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과 앞으로 그 어떠한 그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정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분 우선 신창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애틀란타에 와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인 통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체 즉 여러 선생님들과 또 오늘 여기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이 동포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1월 6일 날 드디어 가장 큰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선 제일 중요하게는 통일은 대박이다 의미가 무언가부터 우리가 모두 함께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통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한 건 전부 탁상공론이거든요. 전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려의 한방제다 뭐 하면서 통일 얘기하니까는 이쪽은 가만히 놓고 있다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무슨 3단계 통일 방안이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아주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탁상공론이고 그냥 멘탈 게임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지 그 길 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하신 건 정말로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경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행보를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그 의미가 뭐고 그 행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뭔가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을 아직 안 하시고 있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때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모든 걸 펴놓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거는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함께 논의해 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시던 거하고는 좀 보다 실용적인, 보다 현실적인, 보다 실사구시적인 이런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오늘 안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오늘 하는 거는 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통일이라고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동안에 해오시던 거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서 가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건 일단 내려놓고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연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 소감을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신창민 교수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나온 후에 그 책을 수백 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선전도 하고 그 외에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강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에 참여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워싱턴에서 간담회가 있을 때 처음으로 이런 강연회가 정말 it can make a difference. 이게 그냥 여태까지는 그런 감을 느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좀 실망하는 걸로 끝나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또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만 느껴졌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집에 가면서 it can be different 그런 그 대화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애틀랜타 오면서도 또 한번 그런 기분을 또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한 대화, 다 이 속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때까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과거를 좀 그만 보고 우리가 공동으로 원하는 미래 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가 이 대화의 초점이 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그런 대화가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애틀랜타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런 신창민 교수한테도 좀 더 힘도 주고 더 분발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가 정말 결실을 볼 봤으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이제 질문하실 분들. 아까 그 말씀하신 때 실용적이라는 거를 좀 압축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오늘 강의하실 내용이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네. 여태까지는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는 반공, 안보, 그리고 인권, 또 인도주의 내지는 많이 잘 나가면 이제 분단 관리 그리고 더 좀 뭘 한다고 하면은 평화 공전 이제 이런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통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통일을 만들어내야 그 위에 이제 우리 모든 결의들이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때까지 해온 건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로 들어서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그 단어를 사용하셨던데요. 네.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의 네. 내용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가시면서 보시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또 이때까지 지내온 행보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게 흐름이 같이 가는가는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뭐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이득이 생기고 부담이 아니라 기회고 보통 기회가 아니라 아주 대단히 큰 기회면서 큰 이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는 대략 이제 지키는 거 위주로 해왔던 국민들의 정서를 정말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넣어줄까 하는 그런 고뇌 끝에 사실이 통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이득이 오는 거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에서부터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책 그 제목을 쓴 그 동기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좀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는 그 통일의 경제적인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교수님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 얘기가 되는지가 이제 한 가지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동시에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를 처음 취임하실 때부터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안보가 그 안에 바탕에 깔려져 있는 느낌을 여실하게 그런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계속 여전히 충돌할 것 같은데. 예. 하나 말씀드리죠. 이번에 언론 하시니까 특별히 하는데 그 드레스덴 그 선언에서 신문 기자들이 많이 그분이 3대 원칙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이 많은 한국 언론들이 그 제안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 3대 제안을 하는 거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드레스덴 선언문 전문을 3번을 이렇게 언더라인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끝에 그 연설문 끝에 가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이 비핵화를 만약 북한이 한다면 우리 이 비핵화 내가 듣기로는 우리는 이 3가지 원칙은 비핵화와 관계없이 한다. 근데 만약 당신이 비핵화까지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제너럴스하게 하겠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하겠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난 이번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전문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시면 그게 전제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저와 공감하실 거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통일이 되면 이득이 된다고 그러는데도 왜 이 시점에서 대박이라는 얘기를 더 했는가? 근데 그 동안에 사실 제가 보게 되면 1992년에 처음 이제 통일 비용을 추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덜 든다 하는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은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 충분한 능력이 없으니까 뭐 힘을 기르고 뭐 때를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나 한 세월이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그건 뭐하고 하느냐 하면은 분단 비용보다는 통일 비용
둘을 놓고 볼 때 분단 비용보다는 통일 비용이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고 분단 비용이 그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분단 비용이 크니까 통일하는 게 낫고 이득이 된다. 근데 이런 선에서 서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부족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2007년에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대박이라는 말밖에 다르게는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제가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종래 해오던 거에 더해서 이런 것까지도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전부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 통일을 슬슬 회피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런 용어를 통해서 조금 전에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 리서치를 하고 현실에 입각한 숫자로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한 건 신창민 교수가 사실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이 박사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한 겁니다. 그 용어 자체도 그 전에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통일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그 용어 자체도 그건 제가 고심 끝에 결정해서 이제 쓴 거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아시고 난 다음에 달리 더 좋은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대박이라고 쓰신 거라고요. 그 주위에 뭐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대가들이 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분도 결국은 더 적합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신뢰 프로세스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스대에서 이제 하시는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만일 우리끼리 얘기라고 한다면은 좀 현실적인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대다수 국민들, 더군다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상당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보수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길로 가는 거가 만일 아무것도 다른 게 전제가 없었다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좋지만은 당장 이 길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마찰이 좀 적겠죠. 저항이 적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맨 먼저는 워낙에 단단하게 이쪽에 굳어져 있던 거니까는 조금 풀어주는 의미에서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나오지만 근데 만일 신뢰 프로세스에 모든 걸 건다고 한다면은 이명박 정부 때나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따져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뭘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늘 가다가 자기 마음만 들면 뒤집어버리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뭐 얘기하는 척하다가 포나 쏘고 이러는데 무슨 신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다가 금방 단절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통일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이 정석 이거를 슬슬 녹여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이 정치가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도 하실 수 있고 그런 행보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목표는 바로 통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그 행간에 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충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을 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고 같이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단어 그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로 가기 쉬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지금 가다가 흑백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정말 통일까지 가고 싶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년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제 추진하시다가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후임 대통령이 받았을 때 만약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후임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할 문제입니다. 요 다음 지도자는 역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하는 거 지난 그 쌓이는 걸 보고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평화공존으로 가든지 뭐 분단 관리로 가든지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후임도 반드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겠나 이런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전체적인 정서가 이때까지는 잠자고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도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이만큼 쌓아놨는데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 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보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는가 이 결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그렇습니다. 유지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심 교수님 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지금 민청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뭐 1월 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전부터 벌써 한참 전부터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확실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에 미주 순회 공연을 준비를 하셔서 어제 워싱턴에서 송홍리의 강연을 마치시고 오늘 애틀란타 강연에 그리고 또 내일 또 시카고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댈러스하고 뉴욕 강연까지도 남겨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애틀란타에 찾아주신 우리 신창균 교수님 그리고 유재풍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리를 이제 옮겨서 저희들 이제 또 진지하게 통일에 대한 논의를 우리 이제 신창균 교수를 모시고 할 예정이니까 다른 어디 특별한 또 질문